내 이름은 미키 아치시, 평범한 30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 인생이 역전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나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위와 월급도 평범한 수준이다. 회사 일은 순조로웠지만 연애는 순탄치 못했다. 1년 전 학생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말았다. 연애를 하고 싶어도 남초 직장이라 만남의 기회가 없고 대인관계도 좁은 나로서는 지난 1년간 홀로 외로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창인 이화알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야, 너 여친이랑 진짜 헤어졌어? 뭐 1년 전이긴 한데 근데 너도 참 오랜만이다. 그러네. 잘 지내고 있냐? 새 여친은 생겼고? 잘 지내긴 하지.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있고 근데 연애는 못하고 있어. 그러냐? 너 학창시절에는 서너 배를 불문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잖아. 그때는 어렸으니까 쉽게 좋아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 직장은 남초라서 연애는 꿈도 못 꿔. 아무리 일이라도 그건 너무 아쉽지 않냐? 그 얘기는 그만하자. 미안. 아픈 곳을 찔렀네. 근데 무슨 볼일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참, 지금 쏠라면 얘기가 빠르지. 실은 미팅 파티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미팅 파티? 그런데 누 가냐? 나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지. 아버지도 결혼하라고 성하시다. 사장 아드님은 고달프겠네. 야, 뭐 남일처럼 그러냐? 남일 맞잖아. 그래서 생각은 있어? 근데 그런 곳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내 옷 빌려줄게. 꽤 좋은 브랜드라서 문제 없을 거야. 그건 나야 고맙지만 그런 곳은 좀 불편해서. 그래도 여자는 만나고 싶지? 그렇지. 그럼 가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긴 하지만 갑자기 미팅 파티라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하지만 당일이 되자 미안. 독감에 걸렸지 뭐냐. 뭐? 독감? 하필 가자고 한 녀석이 몸져 누워서 어떡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비용을 선불로 지불했기 때문에 큰맘 먹고 혼자서 미팅 파티에 가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옷은 이화알한테 미리 빌려뒀다. 어색하게 그저 회장을 어슬렁거리던 나한테 저기 혼자 오셨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하실래요? 여자 두 분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말을 건 사람은 아스나씨. 나이는 26살이라고 한다. 빨간 드레스에 화려하고 짙은 화장, 비싸 보이는 걸 몸에 걸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다른 한 분은 치아키씨. 마찬가지로 26살. 센스 좋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겉보기에 소극적인 성격 같았다. 그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스나 씨의 적극적인 질문 공세를 보니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였다. 나도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고 조금 들떠 있었는데 일 얘기가 나오자 난 솔직히 대답했다. 건강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 있어요. 뭐 평범한 회사원이죠. 그러자 아스나 씨가 오만상을 구기더니 뭐? 평범한 회사원? 그럼 먼저 말했어야지. 시간 낭비했네. 아까랑은 사뭇 다른 거친 말투로 화를 냈다. 아마 아스나 씨는 이화알한테 빌린 명품 양복을 보고 내가 돈 꽤나 버는 남자인 줄 착각했던 모양이다. 인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옆에 있던 치아키 씨가 아스나 씨를 서둘러 말렸다. 아스나, 그건 너무 실례잖아. 그러면 네가 사귀든지. 난 가난한 남자는 필요 없거든.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는 나는 모니로브 상사의 사장 딸이라고. 당신 같은 밑바닥에 나랑 어울릴 줄 알았어?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게 험담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원래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어른이 돼서 이렇게 대놓고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했다. 결국 자리를 뜨는 아스나 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치아키 씨는 나한테 연신 사과했다. 치아키 씨는 상식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저런 사람이랑 친구인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나는 치아키 씨와 그 후로도 시간을 보내게 됐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날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제는 감사했어요. 치아키 씨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야말로요. 그리고 제 친구가 신뢰를 끼쳐서 죄송해요. 그 일은 이제 괜찮아요. 치아키 씨가 사과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제가 더 단호하게 말리지 못해서. 구야,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대놓고 욕을 들었더니 오히려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치시 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치아키 씨랑 아스나 씨는 대체 어떻게 친구가 된 건가요?
서로 성격이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소꿉친구란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분명 이상하겠죠? 제가 왠지 아스나를 따르는 부하나 후배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요? 어른들의 사정이랄까 집안일이 있거든요. 솔직히 아스나랑 같이 있기 좀 피곤해요. 저런 힘드시겠어요. 내 이름은 치아키, 26살 회사원이다. 난 특별할 거 없이 평범한 타입이지만 소꿉친구인 아스나는 대기업 사장님의 딸이다. 그런 아스나와 내가 어떻게 소꿉친구가 됐냐면 단순히 아버지끼리 사업 동료라서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아스나네 아버지는 대기업 사장님, 우리 아빠는 그 회사의 하청 공장이라서 입장이 대등하다고 할 순 없지만 어릴 적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 어른들의 사정을 모를 나이라서 그땐 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자 변하기 시작했다. 서로 아버지들 간의 권력관계를 깨닫게 된 것이다. 야, 오늘 숙제 내 것도 좀 부탁한다. 그러자 아스나는 점점 나를 부하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스나의 전속 시녀처럼 지냈고 그건 사회인이 돼서도 변함없었다. 물론 납득도 안 갔고 마음도 괴로웠다. 그런데도 내가 아스나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회사 일 때문이었다. 아스나네 회사는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다. 그리고 아스나는 외동딸이라 금지옥엽으로 자랐다. 만에 하나 내가 아스나의 심기를 거슬러서 아버지들 간의 사이가 틀어진다면. 그러던 어느 날 아스나가 나를 억지로 미팅 파티에 데려갔다. 거기서 미키 아츠시라는 남자를 만났다. 아스나가 그 남자의 명품 양복을 보고는 누가 채갈세라 재빨리 접근했다. 외모도 깔끔했고 말씨가 정중하고 자상해서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호감이 갔다. 하지만 아스나 맘에 들었다면 내가 나설 자리는 없겠구나 싶었는데 친구한테 양복을 빌려 입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걸 알자 아스나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그 자리를 떠났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오해를 살 만한 짓을 했죠. 화를 내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은 온화해 보였다. 점점 아츠시 씨가 마음에 들었고 큰맘 먹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한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됐다. 드디어 나도 내 행복을 찾았구나 하고 기뻤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순조롭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스나는 여전히 미팅 파티를 돌면서 돈 많은 미남을 잡으려고 분투 중이었다. 성과는 아직인 것 같다. 어느 날 집에서 걸려온 전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아빠가? 지금 당장 갈게! 아빠가 구급차로 실려갔다는 전화였다. 집에 혼자 있던 아빠는 수면제와 술을 먹고 쓰러진 모양이었다. 심지어 그날은 엄마가 외출해서 집을 비우는 날이었다. 아빠는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 다행히 예정보다 일찍 집에 온 엄마가 의식이 없는 아빠를 발견하고 곧장 처치해서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아빠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솔직히 얘기했다. 그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무슨 말 한 거 맞지? 내가 뭘? 우리 아빠 회사 말이야. 왜 갑자기 니네 회사가 계약을 끊어버린 건데?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도산 직전이라고. 글쎄, 난 모르는 일인데? 뭐 네가 자꾸 건방지게 구니까 벌이라도 받았나 보지. 내가 건방지게 굴었다고? 너 요즘 내 말 안 듣잖아. 파티 가자고 하는 족족 거절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파티에는 못 가. 그래도 그렇지. 어릴 적 친구의 부탁을 매정하게 무시하다니 너무해. 그래서 그 벌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설마 겨우 그것 때문에 계약을 끊으라고 꼬드긴 거야? 아, 난 모르는 일이라고 했잖아. 제발 나랑 대화 좀 하자. 그 일 때문에 궁지에 몰린 우리 아빠 자살 시도까지 했어. 어머, 어떡해? 내가 사과할 테니까 너희 아빠한테 잘 좀 말해줘. 그건 어렵지. 그리고 회사가 기울어진 건 다 경영자가 무능한 탓이잖아. 그럴 바엔 아예 죽는 게 나을걸? 너 진심이야? 진심이면 어쩔 건데? 아스나,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어차피 주저앉아 울면서 아무것도 못할걸? 그럼 안녕. 지금까지 재밌었다. 난 전에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났다. 그때 아츠시 씨가 병원에 와줬다.
내가 연락해놓고 경황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치시 씨는 우는 나에게 사정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나는 아스나와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얘기했다. 그러자 아치시 씨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응? 아치시 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내 손을 강하게 쥐고 입을 열었다. 아치시 씨 입에서 나온 얘기에 나는 또다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는 치아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원래 조만간 할 생각이었어서 충동적인 건 아니었다. 그리고 난 거의 10년 만에 본가로 향했다. 치아키와의 결혼을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가 정말로 아치시 씨 집이야? 뭐 그렇지. 치아키는 토끼 눈을 하고 우리 집을 둘러봤다. 우리 집은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 위치한 드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맞아주셨다. 오랜만이구나. 네. 그리고 난 현관에 서서 그땐 건방지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뻔뻔스럽지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장기업의 사장이고 외동아들인 난 그 뒤를 이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어렸던 나는 아버지 말에 따라야 하는 게 싫었고 그 탓에 아버지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내 신분을 숨기면서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0년 넘게 연락조차 끊고 살았다. 나는 치아켄의 회사 일을 설명한 뒤 도와달라고 설득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와 회사를 물려받는 조건으로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우선 치아켄의 아버지와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만남은 성사됐고 치아켄의 아버지는 회사 일을 숨김없이 자세하게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회사 실적을 본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작지만 훌륭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생산력을 갖춘 회사라며 꾸밈없이 칭찬하셨다. 이렇게 아버지는 치아켄의 아버지의 공장과 계약했고 결과적으로 치아켄의 공장은 예전보다 훨씬 큰 일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랑 치아키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처음부터 배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오랜만이야. 놀랍게도 아스나가 찾아왔다. 우리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회사 완전 큰일 났어. 무릎까지 꿇는 게 아닌가. 얘기를 들어보니 아스나네 회사는 경영이 꽤 어려워진 모양이었다. 이대로라면 도산할 게 불보듯 뻔했다. 이유는 명백하다. 치아켄의 공장을 자른 탓에 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매출이 점점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스나는 나랑 치아키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마지막 희망을 걸며 부탁하러 온 것이다. 구야 지금의 나라면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이건 치아키가 결정할 문제 같은데 어떡할래?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그러자 치아키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가 너랑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니? 그 대답을 그대로 되돌려줄게. 단칼에 거절해버렸다. 그 후에도 아스나는 애걸복걸했지만 인정사정 없이 경찰에 신고해 체포당했다. 이렇게 나는 치아키와 만나 아버지와 화해하고 인생이 크게 변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아스나 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마음과 동정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우리 가게 메뉴랑 거의 다 똑같잖아. 완전 갖다 베꼈네. 저기요. 네. 점장님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점장인 사와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럼 무슨 일이 없겠어요, 사와다 씨? 모니러블 레스토랑 직원입니다. 여기 메뉴 이름이나 음식 맛이 저희 가게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박사님,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어디 좋은 가게 없나요? 좋은 가게? 있지 왜 없어. 내가 가끔 알바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맛이 일품이야. 가보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가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궁금해요.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실은 내가 가끔 알바를 하는 가게 이름은 모니로블 레스토랑. 아는 사람만 아는 은밀한 아지트 같은 가게로 길을 찾기도 어렵고 간판도 없는 가게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나 단골 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게다. 그래서 이 가게가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음식 맛과 가격.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
주방장인 미즈타니 씨는 요리로 이윤을 내기보다 기쁨을 주고 싶다고 한다. 훌륭한 주방장과 그 제자인 야스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이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야스다, 가끔은 다른 가게를 정찰해보는 게 어떨까? 그거 좋다. 어디 갈래? 짠! 여기 15분 정도 거리에 요즘 완전 인기 좋은 가게가 있대. 거기 가볼래? 좋아, 가보자.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리 재밌게 해? 점장님도 여기 가보실래요? 아니야, 난 됐어. 신메뉴 나이스 라이스 고로케를 개발 중이거든. 우와, 맛있겠다. 기대해도 좋아. 완성하면 곧바로 간식으로 만들어줄게. 아싸! 그리고 나랑 야스타 씨는 아까 얘기했던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 들어서니 인테리어가 고급지고 세련됐다. 처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점원분이 우리 보자마자 이상하게 희죽거렸지. 그러게 말이야, 무례하게. 와인은 별로인 것 같아. 여기보다 우리 가게 와인이 훨씬 맛있다. 우리 가게는 술 종류가 다양하니까. 일본주의 와인까지 뭐든지 있지. 뭐 점장님 말에 따르면 종합적인 레스토랑이니까. 양식에 일식에 미국 음식까지 할 수 있는 건 우리 점장님뿐일걸? 가게 홍보를 더 하면 좋을 텐데. 손님, 주문하신 깜짝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깜짝 스테이크라니, 왠지 우리 가게 메뉴랑 비슷하다. 그러게, 먹어보자. 이 맛은, 이 독특한 끝맛은 우리 가게랑 완전 똑같잖아. 맛은 더 진하지만 어떻게 된 거지? 메뉴 좀 봐보자. 놀라운 샐러드에 잔혹한 와인, 조금 더 리조또에 아이고 분의 샤베트, 쫀득쫀득 찰밥까지. 우리 가게 메뉴랑 거의 다 똑같잖아. 완전 갖다 베꼈네. 저기요. 네, 점장님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점장인 사와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럼 무슨 일이 없겠어요, 사와다 씨? 모니로봇 레스토랑 직원입니다. 여기 메뉴 이름이나 음식 맛이 저희 가게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네? 그냥 우연이 아닐까요? 저희 가게도 이런 식으로 메뉴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음식 맛이 똑같잖아요. 스테이크 만드신 거죠? 다른 음식도 드셔보고 말씀해주세요. 다른 음식도 똑같으면 그냥은 안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둘씩 나오는 요리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요리가 우리 가게랑 맛이 똑같았다. 조금 더 맛이 진할 뿐.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다시 점장을 불러서 추궁했더니 점장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저희 가게가 손님들 레스토랑의 메뉴나 레시피를 그대로 베낀 걸지도 모르죠. 인정하신 거죠? 하지만 잡지에도 소개된 저희 가게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거의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이랑 다름없죠. 손바닥만한 당신들 가게랑 저희 가게 중에서 사람들은 어느 쪽을 믿을까요? 가게 규모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요? 애초에 저희 가게가 손님들 가게 요리를 베낀 증거는 있습니까? 어느 가게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형편없는 가게겠죠. 그딴 가게 요리는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가게로 가서 알아봐야겠어. 그러세요. 그럼 증거를 찾으면 다시 와주세요. 빠진 목을 씻고 기다리시죠. 말이 마구 섞였잖아. 그럼 총 10만 원 되겠습니다. 비싸. 증거가 코빼기도 안 보이다니. 완전 범죄군. 철저해서 꼬리를 잡긴 힘들겠어. 둘 다 이제 그 일은 그만둬. 점장님, 이러다가 다 베끼겠어요. 기껏 개발한 나이스 라이스 고로케도 결국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기뻐하면 그걸로 됐지 뭐. 점장님은 화도 안 나세요? 우리 가게를 베껴서 상을 잔뜩 탔다고요. 전부 점장님 요리를 훔쳐서 상을 탄 거라니까요. 상을 타면 손님도 늘어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건 참 부럽네. 하지만 동지를 배신하면 안 되지. 동지를 의심해서 마음이 슬퍼지는 것보다 차라리 요리를 그만두겠어. 점장님, 애초에 저희가 먼저 배신당한 거잖아요. 괜찮아. 그런 놈들은 언젠간 벌을 받기 마련이야. 그보다 난 가까운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싶어. 점장님. 알았어요. 그럼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신메뉴 개발과 시식 좀 부탁해도 될까? 네. 이번 신메뉴는 2차원 파스타야. 뭐 그런 가게가 다 있어요? 남의 결과물을 훔쳐 쓰다니. 정말 너무하지. 그것 때문에 사와단의 가게에 손님까지 뺏겼어. 아이, 열받아. 묵사발로 만들고 싶네요. 근데 그때는 아무 증거도 못 찾은 거죠?
내 발명품을 쓰면 시간적 먹기일 텐데 점장님이 막으셔서. 점장님은 엄청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시네요. 맞아. 그래서 또 큰일 났어. 메뉴 도둑질 말고도 또 있어요? 너무 비참해서 듣고 싶으면서도 듣기 싫네요. 그 후 메뉴 표절은 없었지만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다. 손님이 적어지자 할 일도 적어져서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하나도 안 오네. 평일이라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네. 그 가게에 손님까지 빼앗겼고. 에이, 그럴 리 없지. 그럼 맛대가리도 없는 가게? 근데 요즘 상도 많이 타서 별 3개는 따놓은 당상이랬어. 뭐? 거기가 별 3개면 우리 점장님은 7개는 따겠다. 얘들아! 아, 점장님! 오늘은 손님이 너무 적네요. 이걸 좀 봐주겠니? 그게 뭔가요? 모니로봇 레스토랑 10중독 주의? 모니로봇 레스토랑 맛없는 가게 왕년에 놀았던 미즈타니 점장. 이게 뭐예요? 누가 우리 가게에 대한 악성 루머가 쓰인 전단지를 뿌려서 우리 평판이 떨어졌나봐. 우리 알바생이 이걸 우연히 받았대.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그놈뿐이야. 용서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소용없을 거야. 네? 왜요? 이런 악성 루머가 담긴 전단지나 소문은 증거 잡기가 어려워. 그리고 경찰은 거짓된 루머에만 움직일 텐데 내가 불량배였던 것도 사실이고 다른 건 억측에 불과하지. 그럼 참고만 있을 거예요? 이미 매출도 크게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가게가... 점장님, 저희는 메뉴를 베끼고 영업을 방해하는 걸 용서할 수 없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요리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한 거야. 내 요리를 훔쳤더라도 그 가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지금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해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점장님, 너무 착하시네요. 이대로 가면 가게가 망할지도 몰라요. 괜찮아. 내 요리로 이 가게를 다시 살려놓을 거야. 그럼 다행이지만. 하지만 점장님의 노력이 무색하게 가게는 3달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결국 폐점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파리만 날리네. 이제 슬슬 한계야. 역시 그 가게를 어떻게 해야... 내 가게를 어떻게 한다고? 당신은... 다들 안녕하신가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단지로 루머를 퍼뜨려 놓고. 네? 증거는 있나요? 그것보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좋은 소식? 이제 이 가게도 경영 상황이 썩 안 좋죠? 당신들 때문이지. 그럼 우리 가게와 손을 잡는 게 어때요? 손을 잡아? 무슨 얘기지? 두 사람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그쪽이 우리 가게를 괴롭힌 모양이던데. 점장님. 당신이 미즈타니 점장님이시군요. 당신이 머리만 좀 더 좋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뭐? 치졸한 짓밖에 못하는 주제에? 아무리 치졸해도 이기는 게 중요하죠. 가게도 폐업 직전이잖아요. 그럼 저희 가게랑 합병하는 게 어떠십니까? 이 제안을 하러 왔죠. 합병이라니 그쪽만 이득을 보는 얘기잖아. 어차피 점장님의 요리를 훔치려는 거겠지? 아니요. 거기에 늙은이는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이곳과 야스다 씨입니다. 저요? 실은 다음 주에 별 개수로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모슐랭에서 올해 심사를 시작하거든요. 다음 달 그쪽에서 저희 가게를 평가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죠. 야스다 씨라면 미즈타니 씨보다 훌륭한 걸 만들어낼 겁니다. 함께 세계 최고의 칭호를 노려보자고요. 꿈 깨세요. 당신같이 치사한 사람 밑에서 일 안 합니다. 모슐랭인지 몽블랑인지 모르겠고 당장 나가세요. 그럼 이 얘기는 없는 걸로 하죠. 폭삭 망해도 전 모릅니다. 잠깐만, 망하는 것보다는... 점장님,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잖아. 홍보를 해서 다시 손님들이 오도록 노력하면 되죠. 그리고 사와다 씨가 죗값을 치르도록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도 증거 불충분이 될걸요? 사와다 씨, 당신은 왜 요리를 만드는 거죠? 왜냐고? 레스토랑을 하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근처에 맛있는 가게가 있으면 그걸 베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가게의 입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아지트 같은 느낌이라 수입도 짭짤 이제 됐어요. 네? 질문한 게 누군데? 점장님, 가게와 야스타 씨를 위해서 이런 사람 말을 들을 거예요?
점장님이 요리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거라면서요. 그 신념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나. 네, 그러시죠. 제 제안을 승낙하는 것 말고는 가게를 살릴 방도는 없을 겁니다. 점장님, 어쩌실 거예요? 점장님, 나는... 피곤하다. 네? 중요한 순간에 얘기를 끊으면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포기하고 합병하나요? 거절하고 홍보에 힘쓰는 건가요? 다 틀렸어. 난 박사잖아.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놨지. 대책이요? 우리 가게에 대한 루머, 메뉴 표절, 괴롭힘, 그리고 점장님 명예훼손과 우리를 대했던 태도, 그 모든 게 내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단 말이지. 장대한 복수에 서막을 열기로 했다. 박사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네. 너 같은 요리사는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냥 망하게 둘 걸 그랬어. 박사, 저 녀석한테 본때를 보여줘. 알았어요. 사와라 씨, 나가주시죠. 작전 회의할 겁니다. 작전? 우리랑 싸울 셈인가요? 그만두는 게 나을걸요? 그럴 수는 없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와다 씨,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이거 참, 점장도 멍청한데 직원들까지 멍청하다니. 이런, 그 가게의 야스다가 당연히 우리 가게에 올 줄 알고 신메뉴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젠장. 뭐 기존 메뉴라면 충분하겠지. 사와다 씨, 뭐야? 이 노트 그 가게에서 슬쩍 했어요. 비장의 신메뉴를 개발한 모양이에요. 그 가게에는 CCTV도 없어서 마음껏 베껴올 수 있거든요. 잘했다. 좋아, 얼른 신메뉴를 만들어보자. 음식 맛은 어떠십니까? 소문대로 맛있네요. 하지만 신메뉴는 없군요. 큰일 났네. 신메뉴는 메인 디시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군침이 싹 도는군요. 신메뉴 베리굿 피자랍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별 3개는 따놓은 당상. 더럽게 맛없네. 네? 손님, 사실 그 메뉴는 저희 모니로브 레스토랑의 메뉴랍니다. 너네는 뭐야? 아까 저희 노트를 훔쳐서 베꼈다는 얘기 빠짐없이 녹음해 뒀습니다. 뭐라고? 대체 뭐야? 피자는 맛대가리도 없고 아까부터 맛이 너무 진한 것 같았는데 이건 너무... 이걸 드셔보시죠. 이 요리가 진짜 베리굿 피자랍니다. 맛있다. 오늘 드셨던 모든 요리는 다 저희 가게가 원조랍니다. 남의 것을 뺏겼다니. 그냥 착각입니다. 저놈들이 우리 걸 뺏긴 거죠. 그건 심사위원님이 직접 드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맛없는 요리를 흉내내긴 쉽지만 맛있는 요리는 어렵죠. 이건 요리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잘 알 겁니다. 요리를 가져오세요. 뭐라고요? 배불러 죽겠다. 배가 빵빵해서 터질 것 같아. 2인분이나 먹었어. 배가 터질 것 같네요. 먹어보니 분명히 알겠군요. 메주타니씨, 야스다씨. 네, 당신들은 진정한 요리사군요. 사다씨 일은 제가 철저히 대응하죠.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친구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냥 먹기만 해서 누가 누구 걸 베낀 건지 어떻게 합니까? 사와다씨. 네, 당신 요리는 맛이 진해요. 네? 반대로 이 두 사람이 당신 요리를 베꼈다고 해도 차원이 다른 맛이라 오리지널 요리 같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요리의 진한 맛은 그저 흉내쟁이가 내는 맛에 불과합니다. 분명 연구 노트를 베낀 거겠죠? 그게 무슨... 사와다씨, 이걸로 끝날 거란 생각은 마시죠. 뭐? 이 녹음 파일 기자한테 보냈어요. 모슐랭 심사위원회 증언이 담긴 녹음과 악성 유머를 유포한 것 전부 기사로 날 겁니다. 말도 안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신이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드리죠. 평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지옥에나 빠져라. 젠장! 요리란 이윤을 내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지. 그걸 알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평생 후회나 해라. 자, 점장님, 이제부터 바빠지겠네요. 나도 아직 은퇴는 멀었구나. 그 후 주간지 기사에서 사와다 씨가 우리 가게 요리를 표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반년 만에 폐점했다. 사와다 씨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사님, 대단해요. 해내셨네요. 그때 노트를 가져다 달라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랬지.
지금 가게는 잘 되고 있나요? 그럼 엄청나게 바쁘지. 그럼 자리가 없겠네요. 무슨 말이야? 난 거기 직원이잖아. 당연히 자리 하나 잡는 건 우와! 못하지. 뭐 2시간은 기다려야 돼. 이런, 저 배고파요.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자, 얘기가 길어졌네. 가자.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편 미즈타니 씨의 모니로봇 레스토랑은 점장님,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여기서 불 조절이 생명이거든. 아, 바빠 죽겠네. 박사가 없는 날은 큰일이야. 별 3개 레스토랑이 이렇게 바쁠 줄이야. 그거 참, 조금 더 한적해도 좋으련만. 다음에 박사한테 로봇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요. 오늘도 모니로봇 레스토랑은 손님의 미소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내 이름은 타카마 요시키.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32살이다. 아빠는 지금 시외로 출장을 가셔서 지금은 엄마인 아츠미와 둘이서 살고 있다. 요시키, 오늘은 야근한다고 했지? 응, 밤 10시에 출근해. 그렇구나. 아직 눈은 안 와도 길 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 고마워, 엄마. 다녀올게. 그러고 나서 나는 집을 나와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뭐야? 일기예보에 눈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조금씩 오기 시작했네. 설마 아침 되면 눈 쌓여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운전을 계속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공장에 도착하자 신발이 절반 파묻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타카마 씨, 수고하시네요. 아, 코자카이 씨, 안녕하세요. 일기예보에서 눈 안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일기예보 봤을 땐 눈 안 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퇴근할 때 차 엄청 막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30분이면 갈 거리도 1시간은 걸리겠어요. 진짜 끔찍하네요. 이래서 눈 오면 힘들어요. 눈 치우는 것도 싫네요. 아, 진짜요. 특히 야근 마치고 눈 치우는 건 진짜 고문이에요. 그냥 빨리 자고 싶은데. 맞아요. 저도 작년에 주차장 앞에 눈이 쌓여 있어서 야근 마치고 1시간 동안이나 눈 치웠거든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진짜 고생하셨겠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 야근 마쳤을 땐 많이 안 쌓여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나는 코자카이 씨 말에 무척 동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러길 바라며 일을 했고 결국 역시 쌓였네. 보기 좋게 절망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히네. 차가 앞으로 전혀 안 가잖아. 나는 정체에 진절머리가 나면서도 천천히 운전을 했다. 그렇게 1시간 후 나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겨우 도착했네. 나는 정체에서 벗어나 드디어 집에 도착하자 나도 모르게 안도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냐면 주차장 앞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다. 진짜 어떤 꼬맹이가 장난친 건가? 걸리면 가만 안 둬. 나는 너무 열이 받았지만 30분 동안 주차장 안에 눈을 치우고 녹초가 돼서 어떻게든 차를 주차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시키? 그렇게 땀번 보게 돼서. 눈 치우고 왔어, 엄마. 어디 있는 눈? 밤 동안 우리 집 주변은 어느 정도 눈 치워놨을 텐데.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 눈 주차장 안에 쌓아둔 거 아니지? 무슨 소리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데 눈을 쌓아두면 차를 못 댈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말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사실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주차장 안에 눈이 쌓여 있어서 그 눈 치운다고 진짜 힘들었어. 뭐, 진짜? 아마 애들이 와서 장난친 거겠지. 근데 애들이 눈을 쌓을 수가 있나? 근데 만약 어른이 이런 짓 한 거면 너무 이상하잖아. 솔직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나는 너무 지쳐서 깊게 생각할 힘이 없었고 목욕을 한 뒤 바로 잠들었다. 그리고 밤이 됐다. 일어났어. 피곤해 보이네. 그런 상태로 일 갈 수 있겠어, 요시키? 괜찮아. 오늘만 가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응, 알았어. 차 시동 좀 켜고 올게, 엄마. 나는 밖으로 나가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뭐야? 왜 이런 곳에 눈이 쌓여 있는 거야? 나는 현관 앞에 쌓여 있는 눈더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젠장, 대체 뭐야? 왜 이런 데 눈이 쌓여 있냐고! 솔직히 대체 어째선지 영문을 알고 싶었지만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었다. 나는 얼른 삽을 들고 딱 필요한 만큼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내고 서둘러 차로 갔다. 그런데 차 뒤쪽에도 눈이 쌓여 있어서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단 나는 차 시동을 켠 후 서둘러 차 뒤쪽에 쌓인 눈을 치워냈다. 힘들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 누가 현관 앞이랑 주차장 같은데 눈을 쌓아놨지 뭐예요? 퇴근해서도 눈만 치우고 출근할 때도 또 눈만 치우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동네 애들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타카마 씨? 그런 걸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장난꾸러기 애들 짓일 수도 있고 개념 없는 이웃이 한 짓일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 이웃이 한 짓이면 진짜 몰상식한 사람이네요. 그런 짓 할 만하다고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타카마 씨? 딱히 지피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근처로 이사 온 사람은 없어요? 이사? 한 명 있다. 카타감이라는 사람.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인사 정도는? 근데 이런 이상한 짓 할 사람 같진 않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도 그럴 게 우리 집 주위에도 우리 집 현관 앞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이웃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개념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코자카이 씨 주위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었구나. 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몰라요. 뭐가 됐든 일단 그 이웃을 좀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일도 그 이웃이 이사 오고 나서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생각 못했네. 고마워요, 사자카이 씨. 나는 회사 동료인 코자카이 미토메 씨의 충고에 따라 최근 근처에 이사 온 카타가미 씨를 경계하기로 했다. 또야! 주차장에 눈이 쌓여있는 걸로 모자라서 눈사람까지 생겼잖아. 뭐하는 놈이야 대체? 집에 돌아오자 주차장에 눈만 쌓여있었다. 심지어 그냥 눈만 쌓여있는 게 아니라 눈사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이라고밖엔 생각이 안 된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30분 동안 눈더미와 눈사람을 치우고 차를 댔다. 겨우 다 치웠다. 타카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마 요시키네 씨도 또 집 앞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네? 설마 사토시 댁에도 누가 눈을 쌓아놨어요? 네, 맞아요. 대체 누구 짓인지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개인적으론 카타가미 씨가 수상한 것 같아. 콘도 씨 언제 오셨어요? 눈 피해 얘기가 들려서 말이야. 사실 우리 집도 피해를 봤거든. 콘도 씨는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우리 집엔 마당에 눈을 쌓아놓거나 현관 앞에 눈집을 지어놨더라고. 진짜 현관 앞에 눈집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이런 짓한 놈은 우리 가족한테 눈집에서 살라고 하는 건지 심하네요. 콘도 씨 댁도요? 우리 집도 주위에 엄청 큰 눈덩이가 굴러다녀서 눈덩이 치우느라 꽤 고생했어요. 그랬구나. 진짜 악질적인 놈이네. 그럼 요시케네 씨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 우리 집은 현관 앞에 눈을 쌓아두거나 주차장을 막아두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주차장에 눈사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야? 우릴 놀리는 거야?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콘도 씨. 그런데 아까 카타가미 씨가 수상하다고 하신 건 뭔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그렇고 밖이 너무 춥네. 일단 다른 데서 얘기하자, 요시키 씨. 그러네요. 그럼 저희 집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밖에서 얘기하는 걸 일단 멈추고 우리 집에서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카타가미 씨가 수상하다는 이유는 뭔가요, 콘도 씨? 사실 요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길래 잠시 잠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타가미 부부 같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옮기고 있는 걸 목격했어. 계속 쫓아가려다가 추워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들어갔지만. 콘도 씨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 앞뒤가 맞기 시작하네요. 왜요? 아니, 들은 얘긴데 카타가미 씨 남편이 토목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휴업 보상으로 일을 쉬고 있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 일하고 있다면 이런 데에 시간 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런 짓 할 사람은 제한적이야. 생각해봐. 이만큼 눈을 남의 집까지 옮기는 건 꽤 노동이잖아. 확실히 전 이런 짓을 할 체력이 없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요시키. 근데 평소에 체력이나 근력을 쓰는 사람이면 얘기가 다르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우리 셋은 카타가미 부부가 한 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 뭐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게요. 아마 우리 말고도 피해본 사람이 더 있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밤에 망을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같은 피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일단 마을 회장님한테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은데 중구가 없으면 마을 회장님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러려나? 그럼 역시 망을 봐서 증거를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 후 우리는 몇십 분 동안 얘기를 나누고 교대로 망을 보다가 범인을 찾으면 연락해서 셋이서 다 같이 범인을 붙잡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벽 1시네. 역시 어둡다. 그리고 추워. 나는 콘도 씨가 짠 작전대로 새벽 1시부터 망을 보기 시작했다. 콘도 씨의 말대로는 지난번에 카타가미 부부 같은 사람들을 본 건 밤 12시쯤이었으니 아마 밤 12시쯤엔 안 나타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딱히 별소리가 안 나는 걸 봐서 예상이 맞았던 것 같다. 뭐 눈이 온다고 해서 매일 그런 짓을 할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역시 오늘은 안 하는 건가? 아, 춥다. 나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1시간 뒤 교대 시간이 돼서 콘도 씨에게 연락했다. 콘도 씨, 요시케예요. 요시케, 지금 상황은? 지금은 딱히 이상 없어요. 그래, 추웠지? 지금 교대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너무너무 추워. 콘도 씨에게 연락하고 나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 콘도 씨가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몇 분 뒤 콘도 씨는 따뜻한 마실 거를 들고 나타났다. 추웠지, 요시케. 이거 따뜻한 홍차라도 좀 마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나는 콘도 씨에게 홍차를 받아 바로 마셨다. 좀 살 것 같다. 좋아, 그럼 교대하자. 홍차를 다 마시고 나는 콘도 씨와 교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요시케, 잠깐만. 지금 무슨 발소리 못 들었어? 발소리야? 뭔가 들린 것 같기도. 그러자 그때 이쪽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나와 콘도 씨는 그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도록 급히 몸을 숨겼다. 자, 오늘도 힘내자. 운동. 몸을 안 움직여두면 일 시작했을 때 힘들 테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웃겼어. 타카마시는 멍청한 아들 거의 울면서 주차장에서 눈사람 치우고 있었지? 멍청한 아들이라니. 저런 짓을 해놓곤 잘못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야? 요시케, 이걸로 확실해졌네. 나는 콘도 씨의 말에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카타가미 부부의 악행을 촬영했다. 왜 우리가 바로 현행범으로 붙잡지 않았냐면 그 둘이 발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모습을 살핀 뒤 우리는 사토시에게 연락을 하고 그제서야 카타가미 부부에게 말을 걸었다. 카타가미 씨, 당신들 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거죠? 뭐? 당신은 콘도 씨였나? 그리고 타카마시네 아들이지? 그냥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 아, 남의 집에 눈을 쌓아서 괴롭히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몰랐네. 뭐야? 트집 잡는 거야? 아직도 발뺌하네요. 이걸 보고도 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젠장, 찍고 있었어? 카타가미 부부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만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귀가 죽어서 이쪽을 노려봤다. 그게 어쨌단 거야? 당신들 집주인 눈도 치워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지금 불만이라도 있단 거야?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냥 눈을 치운 게 아니잖아. 그냥 괴롭힌 거지? 뭐? 당신은 뭐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건 됐고 대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놓고 그 태도는 뭐야? 아, 꽥꽥 시끄러워 죽겠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난리야? 딱히 상관없잖아. 내가 운동 좀 하겠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들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 무슨 잘못. 그냥 장난친 거잖아. 어른이면 그냥 웃어 넘겨. 카타가미 씨네 남편은 콘도 씨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그런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나도 참을 수가 없었다. 저기요, 그럼 앞으로도 눈이 오면 이런 짓을 하겠단 거예요? 그래. 뭐 불만 있어?
그럼 본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이 멍청아. 가타가미 신의 남편은 그런 말을 뱉곤 사과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폭발하게 했다. 뭐야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대체 뭘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을 휴대폰의 증거 영상과 함께 마을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카타가미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화가 폭발해서 눈을 카타가미 씨네 집에 버리게 됐다. 그 결과 가타가미 부부는 눈이 올 때마다 집에 눈이 쌓이게 됐고 이제 더는 예전 같은 말을 뱉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감을 사서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카타가미 부부는 스스로 회사의 정근을 희망해서 야반도주라도 하듯 마을에서 모습을 감췄다. 수고했어. 야근하느라 고생했네, 요시키. 콘도 씨는 이제 출근하시는 거죠?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 다녀올게. 그렇게 이상한 부부가 사라진 뒤로 마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 일 이후로 이웃끼리 사이가 깊어졌고 예전보다 더 사이좋게 그리고 즐겁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분명 힘들기도 했지만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끝이 좋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다. 엄마 술집 나가는 거 맞지? 오늘 번화가에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어떤 술집 앞에서 엄마랑 닮은 여자가 호객행위하는 거 봤어. 그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봤고 그랬더니 내가 본 사람이 엄마가 맞았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잘못 알다니. 다 확인하고 왔는데 술집 앞에 프로필 사진까지 다 걸려있는데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그래, 술집에서 일하는 거 맞아. 사실이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시작했어. 말도 안 돼. 박사님. 그래. 루케,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인다? 전 언제나 활기찹니다. 근데 박사님은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님 사건, 트러블, 사고, 그런 흥미진진한 일이라도? 야, 사건, 사고가 넌 흥미진진한 일이냐? 하여간에 모니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어디 고장난 거 아니니? 박사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진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어제 과음해서 그래. 어제 엄마하고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었거든. 둘이서요? 응, 둘이서. 박사님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더라?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 하나 있어. 여동생하고는 같이 외식 안 하셨어요? 안 해, 그런 거. 안 보고 산 지 몇 년 됐어.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뭐 좋은 얘기라고 물어볼게.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야. 혹시 루키한테 형제가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알아? 도움이 될지. 아는 것이 힘이다. 나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 이름은 리카. 이란성이라 서로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우리 둘을 키우기 위해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잔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한편 리카는 엄마에게 자주 반항하고 대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나는 당연히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간절했지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너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나야 너무 좋지. 3학년이 되고 나서도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성적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남친? 마음에 드는 애는 있고? 아니, 아직은. 리카처럼 환승연애를 밥 먹듯이 하면 하등 고민할 일이 없을 텐데 난 그게 잘 안 돼. 리카는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지. 내 말이 우리 쌍둥이 맞아? 꼭 세상 남자 눈에 걔만 보이는 것 같아. 그 능력이면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인생 모르는 거야. 어려서 인기 많던 애들이 막상 어른 되고 나서는 별 주목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해. 오,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엄마가 궁금한 건 너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응, 다 생각해놨지. 큰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마구마구 벌어서 떼부자 한번 돼볼까 해. 엄마는 네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엄마 넘겨주기도 잘해. 대학은 무슨...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 말까지 더듬으면서 아니라고 잡아댈 거 없어. 흥분하지 말고. 네가 학교에서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 잘하는 거 엄마도 알아. 너 대학 포기하는 거 엄마도 아까워. 가고 싶은 대학 있으면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고. 요샌 복지제도도 많고 엄마도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 월급도 오를 거고 닥치면 다 헤쳐나가게 되어 있어. 진짜? 그럼 나 정말 대학... 나 취직하면 엄마한테 다 갚을게. 누가 그런 거 신경 쓰래? 엄마도 참 그런 얘기는 더 빨리 해줄 것이지. 리카, 나도 대학 갈래. 캠퍼스 낭만 너무 로맨틱하잖아. 넌 어차피 대학 가봐야 놀기밖에 더해? 지금도 공부하는 꼴은 본 적이 없는데? 대학은 낭만 찾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이거든? 잘난 척은. 그래서 뭐? 누가 알아? 나도 대학 가면 공부가 하고 싶어질지? 공부를 해야 가지. 그래도 언니만 대학 가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 대학 안 보내줄 거면 언니도 절대 못 가. 내가 목숨 걸고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시험 공부 못하게 음악을 벽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틀어놓을 거다. 왜? 야, 같이 방 쓰면서 그건 아니지. 공부는 밖에서 하면 돼.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음악 지옥을 만들 거다. 야, 너 음악 말고 다른 무기는 없냐? 그만해. 둘 다 가고 싶은 대학 가면 될 걸 가지고. 그렇지만 걱정 말라니까. 돈 문제는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엄마, 땡큐. 그렇게 해서 우리 둘 다 대학 진학을 진로로 정하게 됐다. 대학 진학이라고 해도 리카는 시험을 치지 않고 추천 입학으로 일찌감치 학교가 정해졌다. 나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 레벨의 대학을 목표로 열공! 가능하다면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수석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게시판을 올려다본 순간 내 수험번호 발견! 그동안 꿈꿔왔던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수석 합격이랑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쉽고 걱정도 됐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셋이서 대학 합격 파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할 것도 많고 바쁘게 보냈다. 나는 원하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지만 늦게 끝나는 수업도 많고 공부하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도 많았는데 엄마랑 시간 맞춰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이었다. 리카도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아예 안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리카가 말하던 캠퍼스 낭만을 아주 독하게 즐기고 있는 듯? 그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늘따라 엄마가 유난히 늦네. 엄마 왔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오늘 진짜 피곤하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은 내가 할게. 장도 다 봐놨어. 어머나, 정말? 그럼 어디 우리 딸 솜씨 좀 볼까?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소스는 핫소스 매운맛으로 준비해드리죠. 와, 벌써부터 침이 고인다. 엄마 집에 왔어? 리카, 이제 오니?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인데 너도 같이 먹을래? 저녁? 지금 밥이 목으로 넘어가? 왜 히스테리야? 또 차였어? 차이다니 내가 너야? 엄마 이거 설명 좀 해줘. 이건 엄마 술집 나가는 거 맞지? 오늘 번화가에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어떤 술집 앞에서 엄마랑 닮은 여자가 호객행위하는 거 봤어. 그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봤고 그랬더니 내가 본 사람이 엄마가 맞았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잘못 알다니 다 확인하고 왔는데 술집 앞에 프로필 사진까지 다 걸려있는데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그래, 술집에서 일하는 거 맞아. 사실이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시작했어. 말도 안 돼.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술집에 나간다고 다 퇴폐적인 건 아니야. 의외로 재미있는 일이 더 많아. 술집 주인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 일하는 시간도 잘 조정해주고 뭐 가끔씩 진상 손님도 있긴 하지만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단골 손님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 진짜 그래? 그런데 일하는 곳이 술집은 술집이니까 막상 말하려니까 니들한테는 입이 안 떨어져서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혹시 우리 대학 보내려고 거기서...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난 용납 못해.
엄마가 술집 나가는 거 누가 알까봐 무서워. 이제 얼굴에 들고 어떻게 밖에 나가냐고. 오늘부터 엄마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리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다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 뒷바라지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한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가 어째? 그만들 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됐는데 감추고 숨긴 엄마 잘못이야. 미안하다. 방금 리카 발언하고 엄마 일은 별개의 문제야. 너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나야. 당장 남친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고. 남친? 그까짓 게 뭐가 대수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아? 아무튼 나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뭐라고? 술집 나가는 엄마랑 한 집에 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나는 무조건 나갈 거야. 넌 대체 뭐가 잘나서 그렇게 오만하니? 오만? 그게 무슨 뜻이야? 무식하긴. 오만이랑 단어도 못 들어봤냐? 내 남친은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사줘. 이 집에서는 내가 참고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네가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 널 힘들게 해서. 엄마! 리카가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야지. 알았으면 됐어. 이건 아니야. 리카, 너 다시 생각해. 미안하다. 마음 아프게 해서. 만약에 너도 좋은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누가 나간대. 난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해. 고맙다. 엄마,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 다음에 내가 다 갚을게.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그 동생이란 여자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막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때는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박사님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너그럽고 따뜻하고.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좋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콜. 엄마는 AI에 대해서도 편견 없거든. 그런데 박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이런 허름한 연구실에서 AI 상대로 잡담이나 하고 계시고. 야, 그게 무슨 망언이야. 너 방금 한 말은 너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너 허름하다니.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 충분히 매우 많이 벌고 있어. 걱정 마. 네? 정말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이래봬도 완전 부자야. 그런 사람이 왜 맨날 소고기 덮밥 곱빼기로 할까 말까 고민 때리시는데요? 그거야 칼로리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난근성이 다 뽑히지가 않아서 그래. 내가 루키 너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편리도구 아이템, 최신식 가전제품 등등을 제조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연매출 몇십억엔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했던 사람이야 내가. 완전 대박! 그러다 돈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있겠다. 이왕이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현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개발 중. 발전도 성과도 티가 안 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아직 통장에 돈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 특허 신청한 게 몇 개 있어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렇게 돈도 많으신 분이 제 연료는 제일 싼 가솔린입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난가성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에이, 화난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내 동생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잖아. 그러던 동생이 어느 날 자기 결혼 상대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리고 집을 나갔던 동생은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다. 옆에는 바지 허리춤이 엉덩이 중간에 걸쳐 있고 머리카락을 오색 찬란한 색깔로 물들인, 대체 몇 개를 뚫은 거야?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세봐야 될 정도로 많은 귀걸이를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리카가 한 첫 마디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이 사람하고? 안녕, 저는 토모예요. 나 지금까지 계속 토모 집에 있었어. 그래.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졌네요. 고마워요. 신세는 무슨,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리카 어머니? 네. 결혼 얘기하려고 온 거야?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언제 할 건데? 3개월 뒤.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결혼식엔 언니만 초대할 생각이야. 언니만 오라고. 뭐? 토모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고 직책도 부장인분이거든. 시댁이 그런데 친정엄마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알려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가족 대표로 언니만 왔으면 좋겠어. 네,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거죠. 쏘리. 오래간만에 갑자기 집에 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너 겨우 이딴 얘기할 거면 왜 왔어? 집엔 왜 와? 그딴 결혼식엔 누가 갈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도 안 갈 거야. 그건 좀 곤란한데. 그건 곤란하지. 뭐가? 왜? 생각해봐. 신부 하객이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창피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언니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도 좀 데리고 같이 와라. 대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데? 무슨 가족이 이래. 중요한 결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배우자 앞에서 이러기야 정말? 기껏 생각해서 와줬더니 괜히 왔어. 시간 낭비했어. 싫음 됐어. 알바 고용하면 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 헐, 돈만 더 들어가게 생겼네. 결혼식에 너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엄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리카가 그러길 원하잖아. 리카 말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인데 토목은 가족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 하객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너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지만 리카를 위해서 너라도 결혼식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얘기 다 된 거다? 부탁해요. 쟤 뭐야? 대체 엄마 속을 얼마나 긁어야 속이 시원한 건데. 그래도 리카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좋은 일이잖아. 축하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엄마가 그렇게 마냥 잘해주니까 제가 더 제멋대로 그러잖아. 두고 봐. 혼자는 안 가. 엄마도 꼭 같이 가게 만들 거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내가 술집에 나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는데? 다 나하고 리카를 위해서 힘든 것도 참고 그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 동생 진짜 못 쓰겠네. 오늘 분노 1+1데이예요. 연료값 아낀 거 하나, 동생 싹수 없는 거 하나. 진짜 싹수가 없긴 하지. 그래서 진짜 박사님 혼자 결혼식에 갔어요? 어머님은요? 뭐라니? 엄마도 당연히 같이 갔지. 내가 누구야? 그땐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얼굴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이었는데 근데 어떡해. 어쩌긴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줬지. 복수국 끝판왕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나 할까? 네, 바로 그거죠. 복수국 시나리오 좀 들려주세요. 시나리오는 평범하게 그냥 엄마 모시고 결혼식에 갔어. 뭐예요 그게? 복수하고 민폐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AI 지식으론 해석 불가겠지만 신이 있더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 나는 엄마와 같이 일하는 술집 이모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갔다. 당연히 리카는 열이 잔뜩 받아서 우리 쪽으로 따지러 왔다. 토모 씨도 리카 못지않게 화난 얼굴로 우리한테 걸어왔다. 뭐 하자는 거야? 여기 엄마가 왜 있는 건데? 그게 뭐 문제 있어? 엄마도 결혼식에 올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나는?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뭐가 곤란한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화내지? 이상한 짓 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 아니면 엄마만 집에 보내던가. 빨리 좀. 엄마? 네가 그렇게 부를 자격 있어? 엄마 뭐고 다 필요 없다며 인연 끊겠다고 난리친 주제? 언니, 결혼식 깽판 치러 왔어? 여러분, 신부의 엄마는 술집에 나가면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이렇게 소란이니? 아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별일 아니야. 불청객이 결혼식에 와서 쫓아내는 중이야.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저희 엄마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라이한테 양친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아니에요. 엄마는 살아 계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우리 자매 학비를 열심히 벌고 계세요. 술집?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서 헛소리를. 엄마와 저와 리카가 가족이라는 증거는 아주 많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보실래요? 여기도! 너희 이 자식!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치는 거라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지? 아빠 미안. 이 결혼 무효야!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누굴 속여? 아버님. 뻔뻔한 것이라니 며느리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저씨 또 누구야? 너 입 닥치지 못해? 이분은... 신랑 부친의 상사이신 아키오미 부사장님이세요. 부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난 오늘 신부 측 하객으로 왔어. 실은 신부 어머니가 일하는 룸살롱 단골이거든. 신부 어머니한테서 쌍둥이 딸 얘기도 자주 들었었고 두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 나오게 됐단 얘기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네. 나도 부사장님이 엄마 단골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이래서 신에 있다고 하나 봐. 자넨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도 모르나?
왜 옛날부터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선조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건가? 그건 우리 회사가 사원의 인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건 자네도 모를 리 없을 거고 자네 인성이 어떤지 오늘 정확히 알고 돌아가네. 이 사실은 회사 인사부에 알리고 자네 국가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그건 부사장님! 결혼식 망치고 시아버지 망신 주고 언니 인간이 왜 그래? 뭐? 인간이 왜 그래? 넌 양심도 없어? 얼굴 안 뜨거워? 너야말로 인간 말종이야. 점점 정말. 부사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 그런 엄마를 너는 술집에 나가는 여자라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아예 영까지 끊으려고 했어. 엄마는 우리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언니 말이 다 맞아. 나도 한마디 하지. 너는 인간 말종이야. 어쩌냐? 너 아무래도 결혼식 망한 것 같은데? 아, 불쌍해라. 대학에서도 앞으로 인생에서도 오늘 이 사태는 낙인처럼 평생 따라다닐 텐데. 리카, 넌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지옥에 사는 맛을 보게 될 거야. 용서 못해! 그러고 나서 리카는 3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독신해 결혼 근처에도 못 가보고 있어. 힘들다면서 집에 와서 울고불고 신세 한탄을 하길래 내가 사이다 발언을 날려줬지. 넌 그냥 루저야. 그랬더니 울면서 가버렸어.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도 그 술집에서 일하고 계셔. 근데 그 부사장님이 독신이셨대.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잘 돼가고 있는 중이야. 우와, 브라보! 어머님이 연지곤지 찍고 꽃가마 타겠는데요? 엄마는 그분 재력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고 돈은 내가 드리면 되니까. 그분 인성이 워낙 훌륭해서 거기에 마음이 끌린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건 눈물 아니고 가솔린. 그건 그렇고. 뭐가? 제 연료요. 앞으로 한 단계 올려주세요. 그 문제는 내가 잘 생각해볼게. 생각은 무슨 생각. 당장 결정해요. 짠순이 진짜. 짠순이가 뭐 어때서. 가난근성 파이어. 파이어 금지. 나와 엄마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밖에서 밥을 먹는 사이좋은 모녀로 지내고 있다. 전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냐고.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야 즐거우니까.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찮고 힘들어 보이는 일도 본인은 좋아하고 만족하는 일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혹여 자신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엄마를 통해 배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저는 미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취미로 춤을 췄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댄스 연습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음악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죠.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틀어놓고 저만의 안무를 만들어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항상 방긋방긋 웃었고 저는 그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체육 시간에 춤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보고 그 절도 있는 움직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가장 춤을 잘 추던 에리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에리나, 너 춤 엄청 잘 춘다. 나도 그렇게 잘 추는 법 알려주면 안 돼? 내가 춤을 잘 추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는 미국에서 많은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약한 프로라고. 엄마한테 배운 거야? 대박이다. 뭐 내 재능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말인데 너한테는 아마 어려울걸? 왜? 왜냐니? 너 거지잖아. 춤이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넌 아빠도 없잖아. 춤을 배우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고 의상이든 무대 비용이든 다 돈이 드는 거야. 알아? 어디 가서 배우는 건 좀 힘들어.
거봐. 그니까 나한테 물어봤자 의미가 없어. 애초에 너랑 나랑은 재능도 환경도 다 다르니까. 그날 저는 충격을 받은 채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간 지쳐서 돌아온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맙니다. 저는 기분을 좀 내기 위해 좋아하는 곡을 틀고 춤을 췄습니다. 잘 못 추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춤추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엄마 왔다. 다녀오셨어요? 또 춤 연습하고 있니? 정말 좋아하나 보네. 응, 재밌으니까. 그러자 엄마가 아 맞다 하며 전단지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밖에서 이걸 나눠주던데 미우는 이런 거 관심 없니? 어? 그건 새로 오픈하는 댄스 학원 전단지였습니다. 우리 딸 춤도 잘 추는데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하지만 전단지 한쪽에 월 수강료 7,000엔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춤 배우려면 돈 들잖아. 어머, 너 설마 돈 때문에 그러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였구나.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걸 하렴.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엄마도 미우가 무대에서 춤추는 거 기대하고 있을게. 고마워. 나도 엄마 열심히 도울게. 그렇게 저는 소원이었던 댄스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슨은 주 1회 1시간, 같은 반에 1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이 있었고 강사가 정해준 테마곡에 맞춰 춤을 외우고 기초적인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매일 연습을 거듭해 어떤 곡에도 춤을 출 수 있게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의 모습을 지켜본 강사가 미우의 잠재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어머님. 하지만 저희 학원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으니 혹시 괜찮으시면 대회에도 자주 나가는 강사가 있는 학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들었지, 미우야? 어떻게 할래? 소개해주세요. 강사는 곧바로 다른 학원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사는 애초에 그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운 적이 있는 듯하였고 그 연으로 저를 소개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새로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춤을 더 잘 출 수 있게 되는 거야. 기대된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리나? 미유? 새로 간 학원은 바로 에리나와 에리나의 어머니가 강사로 활동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왜 너 같은 거지가 여기에 있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 다니거든. 거짓말 마! 여기는 잘 추는 사람만 받아주는 곳이라고. 다른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온 거야. 그 선생님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에리나는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곳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레슨이 시작되어도 계속 저를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열심히 레슨을 따라갔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보내주는 학원인데 고작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니까. 잘한다, 미우. 계속 그렇게 가자. 네, 재수없어. 에리나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이셨습니다. 역시 해외에서 프로들과 함께 활동해온 사람이라 춤선도 매우 깔끔했고 안무도 독창적이었습니다. 레슨 내용도 학생들에게 그저 안무를 외우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안무를 발표하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주어졌던 것도 전에 있던 학원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고전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레슨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상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저 혼자 춤을 만들어 놀던 제게 있어서는 안무를 만드는 것이 고생보다는 즐거움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리나 어머니도 그런 저의 독창성을 자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에리나는 여전히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에리나와 어울려 다니는 아이들도 저를 싫어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냈고 무엇보다 저는 춤만 잘 출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되었기에 그대로 약 1년간 계속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 오늘은 대회 포지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학원에서는 매해 한 번씩 큰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는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전원이었죠. 하지만 춤을 잘 출수록 가운데 쪽에 설 수 있었기에 이것이 사실상 학원에서의 서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회가 막 끝나자마자 제가 들어왔기에 출전할 수 없었기에 제게 있어서는 이번이 첫 무대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센터 에리나, 뭐 당연히 나겠지. 센터 왼쪽 사이드 미우. 네? 에? 저는 너무 놀라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 미우도 나와서 대열 맞추렴.
정말로 제가 거기 서도 되는 건가요? 그래, 엄마. 왜 얘가 내 옆자리인데? 아직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뭐 미우가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왔단다. 이건 정당한 평가야. 그래도! 언제부터 네가 내 결정에 태클을 걸 정도로 잘 추게 된 거니? 여기서 지도하는 건 나야. 네. 믿기지가 않아. 내가 설마 센터여 포지션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되다니. 저는 매우 기뻐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기대되겠다. 엄마, 나 열심히 해볼게. 대회에는 팀 경기 외에 개인 배틀 부문도 있었는데 저는 자작 댄스로 그 부문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팀 연습과 개인 연습을 병행해야 했기에 레슨 시간도 2배가 되었고 그 후에 따로 혼자 연습하는 시간도 있었으니 댄스에 들어간 시간은 4배 이상이 되었고 저는 학교와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실력 향상에만 쏟았습니다. 의상은 모두 같은 옷을 맞춰 입어야 해서 돈이 들었지만 엄마는 그걸 위해 돈을 저축해 두었다며 그 옷도 사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야, 거지! 너 그냥 안 하겠다고 하라고. 그 자리는 내 친구가 춤출 자리였단 말이야. 가끔 에리나 페고리가 제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춤에 빠져있던 제게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대회 당일. 자, 우리가 해야 할 건 다 했어. 이제 무대에 올라 최선을 다해 즐기고 오렴. 좋아, 간다. 얘들아, 알지? 오케이. 저의 첫 무대. 엄마가 관객석에서 지켜봐주고 있던 아주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위험천만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자 모두 연습한 대로 움직이며 최선을 다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은 매년 강력한 우승 후보인 팀이기에 대회장 전체 기대치도 높았고 여기저기서 박수도 터져나와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곡도 거의 끝에 다다랐고 지쳐가는 몸을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헷! 에리나 페고리 아이들이 연습과는 다른 동작을 한 탓에 저는 세게 부딪히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질 위험에 넘어지는 것만은 절대 안 돼. 저는 음악에 맞춰 몸을 빙빙 돌려서 어떻게든 넘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까지 춤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너 아까 넘어질 뻔했지? 그건 쟤네가 일부러 나랑 부딪혀서 그런 거야.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우승 못하면 네 탓인 줄 알아. 에리나가 주도자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곧이어 개인전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네 왜 안 넘어뜨린 거야? 넘어뜨릴 생각으로 부딪힌 거야. 근데 걔가 생각보다 균형 감각이 좋아서. 모처럼 걔 때문에 대회 망친 걸로 만들어서 학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직도 할 거야? 당연하지. 다른 방법도 다 생각해놨다고. 모든 팀의 무대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개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전이라고 해봤자 심사위원이 팀 순위를 정하는 시간 사이에 짧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딱히 순위가 정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인전에는 나름 춤에 일가견이 있는 아이들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우, 파이팅! 좋아. 노래가 흘러나오자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주어 수월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 소리도 들려왔고 춤춘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어라? 화장실 불이 뭐였더라? 이건가? 안 돼! 댄스곡과는 다른 둔탁한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걸 눈치챈 건 조금 뒤의 일입니다. 어쩌다 위를 쳐다보니 미유! 어찌된 일인지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치에서 손 떼! 왜요? 이거 화장실 불 스위치 아니에요? 지금 춤추는 분 내려오세요! 무대 막이 내려와 제 댄스는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 아이가 갑자기 무대에 막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잘못했어, 엄마. 나 이거 화장실 불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착각을 했다고?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에리나가 울면서 달려와 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유. 다치지는 않았어? 괜찮아? 일부러 그랬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중간에 춤이 중단된 충격과 에리나에 대한 분노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유야. 한 번 더 출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에리나, 너는 오늘 돌아가서 얘기 좀 하자. 네네. 그 순간 제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기대하던 대회를 망친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겠어. 결국 그 대회에서 저희 팀은 3위였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에리나는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네가 실수해서 우승 못했어 라며 제 탓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부탁했던 녹화는 잘 해놨어?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잠깐 컴퓨터 좀 써도 돼? 그래. 근데 뭐 하려고? 사실관계 좀 밝히려고. 저는 컴퓨터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넘어질 뻔한 장면은 에리나 패거리 2명이 하필 관객석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찍혀서 영상만으로는 둘의 탓이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 우승 망친 장본인 납셨네. 에리나는 킥킥거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임지고 학원 때려쳐. 그건 이걸 보고 나서 말하는 게 어때? 이게 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해 놓은 영상이야. 뭐야 이거? 자, 다들 준비 운동하자.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대회 영상 아니니? 엄마, 보지 마! 저는 에리나를 무시하고 다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에리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항상 중심 잘 잡던 미유가 휘청거리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너희들이 그랬을 줄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에리나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에리나! 아니지, 미유. 우리 서로 친하잖아.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네가 한 짓은 나뿐만이 아니라 입안에 있는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짓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해. 너 일로 따라와. 싫어! 그 후 무대에 막을 내린 사건도 에리나가 일부러 그랬다는 사실을 에리나 패거리가 누설하는 바람에 에리나는 아주 크게 혼쭐이 났고 학원에서 제명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명이라고? 엄마 딸인데다가 센터인 내가? 사리사욕 때문에 남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애는 우리 학원에 필요 없어. 반성이나 해. 싫어. 그 후로는 학교에서 만나도 에리나가 제게 시비를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도 이번 일로 꽤나 반성한 눈치여서 몇 달 후에 에리나 어머니에게 제 화는 다 풀렸다는 말을 전해서 다시 학원에 돌아오게 되었지만요. 에리나도 분명 순수하게 춤이 좋아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 기분을 다시 떠올려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된 것이었습니다. 반성한 후에 에리나는 매우 착한 아이가 되었고 저도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춤을 추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몸을 단련해뒀던 것이 지금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야옹! 이 세상에는 노력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